바로 화학결합이면 그냥 화학결합을 얘기를 하면 되지 뭔가 앞에 이상하게 썰을 풉니다. 그래서 이상한 뭐 예를 들어주면서 뭐 이걸 보면서 뭐 니네가 화학결합의 진정한 의미를 깨우쳐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자 보자. 지금 요것도 약간 그런 느낌인데요. 자 우리가 화학결합의 전기적 성질을 알아보자 이게 제목이에요. 맞습니까 얘들아? 그러니까 화학결합에 어떤 전기적 성질이 있느냐를 배우기로 했으면서 1번은 뭐예요? 물의 전기 분해죠. 자 얘들아 되게 웃기지 않아요? 자 지금 반대 거를 배우고 있습니다. 결합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배우자고 하면서 반대로 뭐를 배우고 있어요 얘들아? 분해를 배우고 있는 거죠. 어떻게 생각해요? 괜찮은 것 같아요? 자 얘들아 볼게요. 우리가 자 A가 B 되는 거 알면 B가 A 되는 것도 쉽게 알 수 있겠죠. 그지? 자 A가 B 되면서 이상하게 C 되는 거를 뭐라 그래요? 이거는 결합이죠. 그러면 C가 다시 A와 B로 나누어지는 거는요 분해죠. 그래서 결합을 잘 알고 싶어? 그럼 분해를 봐도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영어 같은 거 할 때 어떤 단어의 뜻을 잘 모르겠어. 그럼 반대말을 보면 얘가 더 잘 이해가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얘는요 결합을 배우자고 해놓고 반대로 이제 분해를 한번 봅니다. 왜냐하면 결합보다는요 분해가 중학교 때 배웠기 때문에 좀 익숙해요. 물의 전기 분해를 중학교 때 배웠어요? 배웠죠. 안 배웠어요? 물 분해 2학년 1학기에 나오잖아. 물 분해하면 뭐랑 뭐 돼요? 그렇지. 수소랑 산소로 되는 거 다 배웠단 말이에요. 자 보자. 물에다가 전기 에너지를 가해주면 자 뭐를 전자를 잃거나 얻는 반응이 일어나시면서 요거는 좀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어쨌거나 물에 전기를 꼽아주면 물이 성분 물질로 분해됩니다. 물의 성분 물질은 뭐예요? 그렇죠. 물의 성분 물질은 수소랑 산소죠. 자 그래서 수소랑 산소로 분해됩니다. 자 그러면 수소 물 분해하면 수소가 나와요. 여기서 말하는 수소는 뭐예요? H예요? H2예요? H2가 나오는 거죠. 우리 수소 기체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죠. 자, 물 분해하면 산소가 나오죠. 물 분해하면 O 나와요? O2 나와요? 그렇지. O2가 나온다는 거 알고 있죠. 자, 그러면 물이 만들어질 때는요. 누구랑 누가 결합해요? H2랑 O2가 결합하시겠죠. 맞습니까 얘들아? 분해가 그렇게 되면 결합은 바로 반대로 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자, 물을 분해할 때 볼게요 얘들아. 물을 전기 분해할 때 우리는 물을 어떻게 전기 분해하시면 돼요? 이렇게. 이거 무슨 표시야 얘들아? 건전지 표시죠? 건전지를 이렇게 해주면 자, 이 양극에서 기체가 뿡뿡뿡뿡뿡뿡뿡뿡 나온다는 거 다 배웠죠? 긴 짝대기가 무슨 극이에요? 플러스 극이죠. 짧은 짝대기는요? 마이너스 극이죠. 됐습니까 얘들아? 중학교 때는 그냥 이렇게 배우고 말았죠. 근데 이때 뭐가 관여하는 거예요? 전자를 얻거나 잃는 반응이 일어나시는 거예요. 자, 양쪽 극으로 여기도 이제 물이 끌려오고 여기도 물이 끌려오는데요. 요쪽에 있는 물, 요쪽에 있는 물, 어느 쪽에 있는 요쪽을 이제 우리가 플러스 극 쪽이라고 하고 요쪽을 마이너스 극 쪽이라고 해봅시다. 어느 쪽에 있는 애들이 전자를 얻고 어느 쪽에 있는 애들이 전자를 잃을까요? 배웠어. 중학교 2학년 때. 어느 쪽에 있는 물이 전자를 얻고 어느 쪽에 있는 물이 전자를 잃을까요? 이건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알아요. 여기 있는 애가 전자를 얻고 여기가 왜요? 플러스 쪽으로 전자가 끌려가서. 그렇지. 전자의 이동 방향을 우리는 외웠잖아요. 자, 건전지에서 전자가 어느 쪽으로 이동해요? 전자는요, 요렇게 가는 거죠. 전자는요, 요렇게 이동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 전자가 이렇게 가면 여기 있는 애가 내려온 전자를 먹는 게 당연하겠죠? 그지? 외울 필요가 없겠죠? 전자가 이렇게 가면, 봐봐요. 여기는 우리는 보통 이게 회로가 이어졌잖아요. 그럼 여기서 전자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시는데 여기는 끊어졌잖아. 근데도 여기서 전자가 이렇게 이동한다는 것은 이 전자는 물이 준 거구나. 돼요 얘들아? 지금 여기서 이렇게 온 전자가 어디로 가요? 여기 있는 물이 이 전자를 받아주는구나.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전기의 흐름이 생기면서 물의 분해가 일어나시는구나. 그래서 전기를 꼽아주는다는 것 자체에서 전자를 얻었다 잃었다 이런 반응이 일어난다. 이렇게 우리가 분석하실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물이 전기 분해될 때 전자를 얻거나 잃는 반응이 일어나네. 그러면 수소랑 산소가 결합해서 물이 생성될 때도 물의 화학 결합이 일어날 때도 뭐가 전자가 얻거나 잃는 반응이 일어나겠네. 잠깐만요. 물. 선생님이 비염 환자예요. 선생님이 불치병과 난치병 구별을 앓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불치병, 비염. 의사들도 포기했어요. 저도 비염인데 비염은 안 나아요. 그 다음에 난치병, 비만이죠. 만병의 근원. 너무 힘들어요. 그래도 하나 낫는데. 어렸을 때 아토피 되게 심했는데 아토피는 낫는데. 근데 아토피 있습니까? 축복받았네요. 선생님 언니는요 다 있어요. 비염에 아토피에 과민성 대장증. 그래서 뭐 먹으면 화장실 달려와야 되잖아요. 저는 그건 없습니다. 머리야. 기침을 너무 많이 했다. 이뮨베라 먹었는데 이뮨베라 먹으라고요? 그 비염 치료제예요. 야 의사가 비염 쟤 나한테 약 파네. 그죠? 알았어요. 제가 찾아볼게요. 이뮨베라? 넌 이뮨베라 먹고 났어? 아니 그러니까 거기서 면역력 증가에다가 비염 그런 거 없애준다. 그래요? 쟤를 믿고 한번 사 먹어볼게요. 맛있대요. 뭐야 너 먹지도 않았어? 네. 근데 곧 올 거예요. 130일. 자 봅시다. 자 이제 우리가 이제 물의 전기 분해를 해볼 건데요. 자 이제 물에다가 건전지 꼽아주면 자 이제 물이 분해돼서 수소가 산소가 생기겠지. 그래서 내가 이제 물 준비하고 전기를 딱 꼽아줬어요.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러는 걸까요? 저 잡을게요. 자 니네 이제 물을 전기 분해했어. 그럼 물 어떤 물 준비해요? 물은 어떤 물을 준비하는 게 좋을까요? 그렇죠. 다른 게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은 순수한 물을 준비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증류소를 준비하고 얘네를 탁 꼽았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니까요. 왜요? 물 전기 통하니 안 통하니? 물 전기 안 통하잖아요. 그러니까 전기가 뭔가 통해야 이 반응이 일어날 거 아닙니까? 순수한 물은 전기가 통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순수한 물에다가 꼽아 놓으시면 전기가 통하지 않아요. 그래서 전기를 통하게 해줄 수 있는 이온을 여기다가 조금 녹여 주셔야 돼요. 됐습니까 얘들아? 그래서 물에 녹아서 이온이 생겨서 뭔가 전기를 통해 줄 수 있는 물질을 우리는 뭐라고 하시냐면 전해질이라고 부릅니다. 자, 우리 주변에는요 엄청나게 많은 종류의 전해질이 있어요. 그런데 이 전해질을 잘 골라주셔야 돼요. 이거는 나중에 화학표에도 나오시는데요. 물에다가 대표적인 소금 넣으시면 돼요 안 돼요? 소금을 넣으면 전기는 잘 통해요. 그런데 문제는 소금의 성분이 뭐예요? NaCl이죠. 그런데 얘가 너무 나대는 새끼예요. 그래서 물을 전기 분해하면 수소랑 산소가 나와야 되는데 뭐 대신 산소 대신에 염소기체가 대신 나와버립니다. 지가 분해돼 버려요. 그래서 너는 탈락. 그래서 아무 전해질이나 쓰면 안 되고요. 자, 사용할 수 있는 전해질이 따로 있습니다. 어떤 걸 써야 되는지는 화투에서 배우고요. 지금은 그냥 외웁니다. 자, 뭐 써도 된대요? 황산 나트륨은 써도 된대요. 자, 그래서 학교에서 많이 쓰는 게 황산 나트륨 아니면 이런 거 써도 된대요. 다른 거 여러 개 쓰는 거 있지만 뭐 써도 되고 뭐 안 써도 되는 거는 지금 배울 상황이 아니니까 학교에서 써도 되는 거를 그냥 외우시면 돼요. 자, 요거를 살짝 녹인 증류수를 전기분해 장치에 채우고 전류를 흘려주게 되면 수소기체랑 산소기체가 나오는데요. 중학교 때 배웠습니다. 말해버렸네. 마이너스 극에서는 무슨 기체 발생해요? 그렇죠. 마이너스에서는요 수소기체. 자, 플러스 극에서는요 그렇죠. O2 산소기체가
몇 대 몇의 부피 비로? 몇 대 몇? 아 물이잖아. H 두 개에 산소 하나 들어있잖아. 몇 대 몇으로? 2대 1의 부피 비로 발생합니다. 증류수에 황산나트륨을 녹인 까닭은 뭐예요? 전해질입니다. 그죠? 순수한 물은 전기가 통해요? 안 통해요? 전기가 안 통한다.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각 전극에서 반응은요. 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시험 안 볼게요. 그냥 쓸게요. 이거 선생님도 생각하려면 너무 귀찮아가지고 이거는 그냥 써놓는 데 의의를 가질게요. 이게 화학원에 나오는 반응식 중에서 제일 어려워요. 보자, 설명만 해드릴게요. 자, 지금 각 전극에서는요, 일단 반응 물질이 뭐예요, 얘들아? 물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물이 반응을 하시는 거예요. 자, 마이너스 극에서는요, 아까 분명히 얘기했죠. 위에서 전자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전자를 먹고, 이거 뭐야, 잘못 썼잖아? 죄송해요. 전자를 먹고 뭐가요? 수소기체가 발생합니다. 죄송해요. 수소기체가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볼게요. 4개의 수산화 이온이 생겨요. 자, 지금 여기를 보시면 애들이 수소 발생했으면 여기서 산소 나오시면 딱 알맞잖아요. 뭐 산화이온이라든가. 그런데 실제로 실험을 해보시면 여기에 수산화이온이라는 게 생겨요. 그래서 이게 반응식을 쓰기가 되게 헷갈립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자, 봅시다. 여기서 전자를 얻었으면 여기서는 전자를 잃어야죠. 그래서 전자를 잃는 거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해요. 물이 전자 여기서 4개 먹었으면 여기서 전자 4개를 잃으면 되죠. 근데 화학 반응식에서는 마이너스를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뒤로 이항해서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산소로 변하고 수소 이온이 생기시면서 전자를 내놓는다. 그러니까 전자를 방출한다. 전자를 방출한다는 것은 얘가 전자를 잃어버리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전자 4개가 나와서 이쪽으로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전자 4개가 다시 이쪽으로 들어가서 전자 먹어서 수소 생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자, 볼게요 얘들아. 요거는 저만 써볼게요. 자, 요거 반응식 이제 합쳐서 쓰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보시면 옆으로 가보자요. 네. 자, 요거 반응식을 합쳐서 쓰면 니네들이 흔히 아는 반응식이 나옵니다. 자, 반응식을 우리가 어떻게 합쳐서 쓰냐면요. 화살표를 경계로 요거 앞에 있는 거 다 합쳐서 쓰시면 돼요. 맞아요, 얘들아?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6개의 물에다가 4개의 전자 되시겠죠. 자, 여기 있는 거 뒤에서 다 합쳐서 쓰시면 산소에다가 수소 2개에다가 그 다음에 전자 4개에다가 자, 요거를 합쳐서 씁니다. 얘네들은요, 양이온, 음이온이 있기 때문에 만나는 순간 합쳐져요. 얘네 둘이 합치면 뭐 돼요? 얘네 둘 합치면 뭐 돼요? H 2개에 O 하나. 물 되죠? 물 몇 개? 4개. 그렇죠. 물 4개입니다. 그러면 수학처럼 앞에 뒤에 뭐예요? 물물 지워줄 수 있겠죠. 맞아요? 그러면 식이 결국 전자도 앞에 뒤에 지워지겠네요. 그럼 결국 식이 어떻게 정리돼요? 2개의 물이 산소랑 수소로. 이거는 우리가 흔히 아는 반응식이죠. 돼요 얘들아? 자, 우리 수소랑 산소랑 합쳐져서 물 된다. 물이 전기분해면 수소랑 산소로 나누어진다. 중학교 때 이렇게 반응식을 외웠잖아요. 그죠? 근데 그 반응식이 실제로는 이렇게 진행돼서 정리돼서 나온 반응식이다. 그래서 이거를 나중에 이렇게 확장해서 하시면 되는데 이거는 그냥 외우면 되는 내용이니까 그냥 구경만 하고 넘어갈게요. 자, 어쨌거나 포인트는 자, 지금 물이 분해되는 과정에서 전자를 얻고 잃고 난리가 나시는 거죠. 그러면 반대로 얘랑 얘가 결합해서 물이 되는 과정에서도 전자 잃고 얻고 난리가 나겠다. 이 정도만 알고 있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염화나트륨 용융액의 전기 분해 해볼게요.
용융이 뭐예요, 얘들아? 용융 잘 보세요. 용융 아니에요. 용융이에요. 용융 무슨 뜻일까요? 용융이라는 것은 뜨겁게 가열해서 녹인 거예요. 자, 예를 들면 니네 용융 시켜본 적 있어요? 우리는 녹이는 게 두 가지죠. 자, 물에다가 설탕 넣으면 녹죠. 그거는 용해예요. 근데 니네 그냥 물에다가 설탕 안 넣고 설탕 그 자체를 가열해서 녹여본 적 있습니까? 달고나 할 때 녹여봤죠? 돼요, 얘들아? 버터 후라이팬에 녹여서 뜨겁게 녹여서 가열해서 녹여본 적 있죠? 물에다가 녹인 게 아니라. 그리고 용광로에서 철 녹인 거 본 적 있어요? 철덩어리 용광로에 넣고 뜨겁게 가려면 철이 녹아서 철이 쇳물로 변하시는 거잖아. 액체로. 이게 막 쫙 막 뜨거운 철이 막 흘러내리는 거 이런 거 본 적 있죠? TV에서? 예. 자, 그런 식이에요. 자, 우리가 일상생활에선 경험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도가니가 뭐냐면 사기 그릇 같은 거예요. 여기다가 NaCl 소금을 넣어요. 그리고 얘를 엄청 뜨겁게 가열해서 한 800도 이상으로 가열하시면 소금이 달고나 설탕처럼 싹 녹습니다. 그 상태가 용융 상태예요. 아시겠습니까, 얘들아? 그러니까 도가니는 안 돼요. 그 열을 견딜 수 있게 돼 있죠. 도가니는 한 1200도 이런 거 가열 열 견딜 수 있게 돼 있는 그런 거를 실험해서 쓰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봅시다. 염화나트륨의 전기 전도성, 우리가 아는 소금이죠. 고체 상태에서는요, 소금 전기 전도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자, 소금은요,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자, 양이온, 음이온 있으면 이온 있으니까 전기가 통하겠다라고 하지만 얘는 서로 단단하게 결합하고 있는 형태예요. 뒤에 그림이 살짝 나올 건데 없으면 보여주면 되지. 자, 이런 식으로 양이온과 음이온이 완전히 따닥따닥 붙어 있어요. 이온이 있지만 얘네들이 꼼짝도 못하는, 움직일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기 전도성 측정해 보시면 불이 들어오지 않아요. 전기가 통하지 않아요. 근데 얘를 물에다가 만약에 녹이거나 아니면 액체 상태에서 가열해서 녹이시면 어떻게 돼요? 얘네들이 이 안에서 움직이실 수가 있는 거죠. 이 상태에서 전기를 가해 보시면 지금 불이 들어왔죠? 전기가 통한다는 거예요. 자, 당연히 플러스극으로 음이온이 끌려오고 마이너스극으로 양이온이 끌려오시면서 전기가 통할 수 있는 상태가 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고체 상태에서는요, 이온이 있지만 단단하게 꽉 결합하고 있어서 자유롭게 이동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전기 전도성이 없죠. 자, 그런데 액체 상태나 물에 녹인 수용액 상태가 되면 이온들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가 있게 되시는 거죠. 그러면 전기 전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염화나트륨을 전기분해할 때 그냥 고체 소금에다가 꼽아봤자 전기 안 통하기 때문에 전기 분해가 안 돼요. 그죠? 자, 액체 상태에 용융액으로 만들어야 전기를 통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자. 염화나트륨은 그냥이 아니라 용융액, 액체 상태로 녹여서 전기 분해를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자, 액체 상태로 만든 염화나트륨에다가 전기 에너지를 가해주면 또 무슨 일이 일어나요? 또 해주면 자, 플러스극 마이너스극에서 또 마이너스극에서 전자 먹고 플러스극에서 전자 잃고 일어나는 반응이 일어나시면서 성분 물질로 나누어지시면 됩니다. 자, NaCl의 성분 물질은 뭐예요? 나트륨과 염소겠죠. 자, 나트륨은 무슨 상태? Na, Na2, Na3 무슨 상태? 그냥 금속이니까 Na. 그냥 철은 그냥 Fe 철이잖아요. 염소는요? 그렇죠. 염소는 Cl2. 이렇게 나눠지고요. 결합할 때도 Na와 Cl2가 결합해서 NaCl이 만들어지시는 거예요. 자, 어쨌거나 전기 분해할 때는요. 전자를 잃거나 얻는 반응. 그러면 나트륨과 염소가 화학 결합을 할 때도 똑같이 전자가 관여하겠구나 알아두시면 됩니다. 요거는 반응식을 쓸게요. 쉬워서. 자, 이제 플러스극, 마이너스극 반응식을 한번 써봅시다. 요것도 합쳐서 써야 되니까 위에다가 써볼게요. 자, 지금 플러스극 쪽으로는 누가 끌려와요, 얘들아? 자, 지금 얘는요, 지금 NaCl을 녹였죠. 그럼 이 안에는요, 나트륨 이온과 염화 이온이 들어있겠죠. 그럼 플러스극 쪽으로는 누가 끌려와요?
그렇죠. 염화 이온이 끌려오시는 거죠. 마이너스 극 쪽으로는 누가 끌려와요? 나트륨 이온이 끌려오시는 거죠. 그리고 이쪽에서 전자를 얻어요, 잃어요? 내려오는 전자를 먹으면 되겠죠. 돼요? 전자는 이렇게 우리가 이 일렉트론이라고 씁니다. 그래서 전자를 먹으면 나트륨 해주시면 돼요. 됐습니까, 얘들아? 자, 그럼 이제 플러스극 봅시다. 플러스극에서는요, 염화이온이 끌려오시는 거죠. 얘가 전자를 먹었으니까 얘는 전자를 뭐 하시면 돼요? 잃으면 되고요. 전자를 잃어서 뭐가 생기시면 돼요? 얘가 생기시면 됩니다. 자, 그럼 화학식을 어떻게 써요? 자, Cl2를 만들어야 되니까 얘가 두 개가 필요하겠죠. 그러면 Cl2가 생기고 전자를 뭐 해야 돼요? 잃는다라는 것은 어떻게 돼요? 내보낸다라는 거니까 여기에다가 요렇게 써주시면 되겠네요. 돼요, 얘들아? 두 개니까 전자를 두 개를 버리겠죠? 요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요거 약간 개수를 맞춰주셔야 돼요. 여기서 전자 두 개를 잃으면 여기서 전자 두 개를 먹어야 전체적인 균형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위에서 전자 두 개이기 때문에 아래도 이렇게 전체적으로 2를 곱해줘서 전자 왔다 갔다의 개수를 맞춰줄게요. 이제 이 위에 마이너스는 없어. 요거요. 요거는 학교에 따라서 표현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전자를 그냥 중학교처럼 이렇게 쓰는 방식도 있고 이렇게 일렉트로 쓰는 방식도 있고 이렇게 쓰는 방식도 있어요. 이거는 학교에 따라서 선생님에 따라서 그죠? 이게 원래 가장 정석인데 너무 정석적으로 쓰기보다는 뭐 고등학교 1학년 때는요 이런 식으로 그죠? 뭐 아니면 이렇게 셋 중에서 뭐 섞어가면서 쓰시는 편입니다. 자, 그러면 자, 나누어서 자, 합쳐서 쓰면 반응식 어떻게 돼요? 이렇게 쓰거나 아니면 얘네 둘을 그냥 합쳐서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그죠? 이 NaCl이 이렇게 나누어진다. 반대로 결합할 때는요, 얘랑 얘랑 만나서 두 개의 NaCl이 만들어진다. 돼요, 얘들아?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진짜 화학결합에 대해서 한번 해볼게요. 자, 화학결합의 원리 가볼게요. 자, 화학결합이 이거는 원리보다는 화학결합이 왜 일어나느냐에 대한 겁니다. 자, 그런데 화학결합이 왜 또 문제가 서술이 되게 말을 꼬아서요. 화학결합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이제 배운다고 해놨으면서 비활성 기체에 대해서 배웁니다. 또 웃기죠? 왜요? 왜 말을 그냥 똑바로 하죠? 왜 자꾸 이렇게 돌아가? 화학결합에 대해서 배우자고 해놓고 비활성 기체에 대해서 배운다니까요. 이게 왜 뭐가 웃겨요? 그렇지. 비활성 기체는요 누구였죠, 얘들아? 헬륨, 네온, 아르곤 이런 애들이었죠. 여기 밑에 여기 있구나. 여기 땡땡이구나. 주기율표의 몇 쪽에 속하는 18쪽에 속하는 헬륨, 네온, 아르곤 이런 애들이죠. 자, 이런 애들은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었죠, 얘들아? 비활성이라고 그랬잖아요. 다른 애랑 반응을 안 해. 다른 애랑 화학 결합을 안 해. 근데 화학 결합이 왜 일어나는지를 배운다고 해놓고선 왜 화학 결합을 안 하는 애를 배우냐고요. 이해 가십니까? 이런 거죠. 볼게요, 얘들아. 그럼 얘네들은 왜 결합을 안 할까? 이런 느낌이에요. 범죄 없는 세상을 만들고 싶대요. 그러면 이런 거 하는 거죠. 저 범죄자 새끼들은 도대체 왜 범죄를 저지르는 걸까? 이런 식으로 반대로부터 우리가 연구를 해보시는 거예요. 자, 화학 결합이 왜 일어나는 걸까? 그러면 이 새끼들은 왜 화학 결합을 안 하는 걸까? 이렇게부터 생각을 해보시는 거예요. 자, 모든 거의 답은 사실 뭐였었어요, 얘들아? 전자 배치였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얘네들이 도대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전자 배치를 한번 탐구해 보자고요. 자, 헬륨 전자 배치 어떻게 그려요? 헬륨 전자 배치 어떻게 돼요? 자, 양성자 두 개에다가 전자 두 개. 그죠? 네온의 전자 배치 어떻게 돼요? 플러스 10에 그죠? 양성자 10개 10번이니까 전자 배치가 어떻게 돼요? 2에 8이었죠. 자, 아르곤은요 몇 번이요?
18번. 그럼 양성자 18개에다가 전자 배치가 2, 8에 8인 거죠. 자, 얘네들의 전자 배치의 공통점이 뭐다? 자, 가장 바깥 전자 껍질에 전자가 어떻게 돼요? 다 꽉 채워졌죠. 최대로 채워줄 수 있는 전자가 지금 다 꽉꽉 들어간 상태죠. 자, 그렇기 때문에 무슨 전자 배치예요? 무슨 전자 배치예요? 안정한. 그거 안전한 이거 해서 그 틀린 애들 가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안전하고 안정은 다른 말이에요. 네. 그래서 안정한 전자 배치를 이룹니다. 자, 따라서 얘네들은요, 다른 원자랑 뭐예요? 결합하여 다른 애들이랑 반응해서 전자를 잃거나 얻을 필요가 없죠. 그래서 화학적으로 안정, 다른 애랑 반응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전자 배치를 갖지 않는 다른 애들은 어때요? 이러한 전자 배치를 갖기 위해서 결합을 하는 거다. 우리가 이렇게 거꾸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요, 다른 애들이 이런 비활성 기체의 전자 배치를 가지려고 한다. 자, 그런 것을 따로 옥텟 규칙이라고 해서 정합니다. 옥텟 무슨 뜻이에요? 그렇죠. 옥텟은요, 그리스어 접두어로 옥타. 이 맞냐? 옥타. 네, 옥타. 옥타가 무슨 뜻이에요? 8이라는 숫자죠. 8이라는 뜻입니다. 옥타 들어가는 8이랑 관계된 영어 단어 뭐 아는 거 있습니까? 그렇죠. 다리 8개 바다생물. 여기 있잖아요. 다리 8개 바다생물. 옥토퍼스요. 근데 어떤 애가 뭐랬는 줄 알아요? 다리 8개 바다생물 이거랑 관련돼 있어. 그랬더니 뭐랬는 줄 알아? 옥돔 이랬어요. 진짜 기절 초풍한 줄 알았네. 걔가 대학교 어디 간 줄 알아요? 이대 가서 이대 거의 그냥 위에 수석증으로 가서 내가 진짜 기가 막혀가지고. 자, 그 다음에 피아노, 악기, 옥타브죠. 옥타브가 8이랑 뭔 상관이에요? 8은 개잖아요. 도, 레, 미, 파, 솔, 라, 시, 도. 돼요? 오케이. 그래서 사람 이름도 있습니다. 8월에 태어난, 니네들은 역사를 안 해서 세계사를 안 해서 모르죠. 8월에 태어난 로마 황제 이름. 그렇죠. 옥타비아누스 황제. 8월에 태어나서. 우리나라 이름으로 말은 뭐예요? 뭐 김파리 뭐 이렇게 지은 거죠, 얘들아. 뭐 이름 막 황제 이름을 네, 막 아무렇게 지어. 옥토버가 10월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원래 걔가 8이었는데 september에 밀려서 그쪽으로 갔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8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옥텟 규칙은요, 한국말로 촌스럽게 무슨 규칙이에요? 8전자 규칙이에요. 8 규칙이에요. 8을 좋아해요. 자, 원자들은요, 전자를 잃거나 얻어서 누구처럼? 비활성 기체처럼 가장 바깥 껍질에 전자 몇 개를 만들고 싶어요? 8개, 8을 좋아해요. 옥타를 좋아해요. 그래서 옥텟 규칙이에요. 단 수소는 누구를 좋아해요? 헬륨처럼 2개를 가지려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웬만한 애들은요, 다 8 가지는 걸 좋아해서 옥텟 규칙입니다. 자, 그래서 화학결합과 옥텟 규칙. 자, 원자들은요, 뭐를 통해서? 혼자는 안 돼요. 다른 애들과의 결혼을 통해서, 그죠? 전자를 필요한 만큼 주고, 아니면 모자르면 받고, 아니면 주고받는 것도 싫으면 같이 공유 시스템을 통해서 어떻게든 옥텟 규칙을 만족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 전자를 주고받아서 옥텟 규칙을 만족하거나 아니면 공유를 해서 옥텟 규칙을 만족하도록 결합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온의 형성과 옥텟 규칙 볼게요. 자, 그래서 양이온, 금속이 이제 양이온이 되는 이유죠. 자, 양이온은요, 원자들이 전자를 뭐 해요? 잃어야 양이온이 되시는 거죠. 자, 얘네들은 왜 잃어요? 자, 금속의 원소들은요, 대체로 원자과 전자가 몇 개예요? 니네들이 쓴 주기율표를 살펴보면 금속들은 요 앞쪽에 있잖아요. 원자과 전자가 보통 몇 개예요? 1개에서 2개인 편입니다. 알루미늄 빼놓고 웬만한 금속들은요, 원자과 전자가 1개에서 2개예요. 자, 그래서 그 전자를 뭐예요? 버리면 비활성 기체와 같은 8개의 전자 배치를 완성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그네슘 이온의 생성 볼게요. 자, 마그네슘은 자, 안정한 전자 배치를 가지고 있습니까? 만족해요? 자, 그럼 만족하기 위해서는요, 무슨 짓을 해야 돼요?
두 개를 잃어버려. 전자 두 개를 잃어야죠. 어떻게 알아요? 자, 머릿속에서 마그네슘의 전자 배치가 이런 거라는 것을 떠올리셔야 돼요. 두 개를 버리시면 그죠? 딱 안정한 8개 옥텟 규칙을 만족하겠죠? 그래서 두 개를 버리는 이온이 되시는 거예요. 어떻게 쓰시는 거예요? Mg는 2+로 변합니다. 전자 두 개를 버리고. 자, 이거 쓰는 거 사실 언제 배웠어요? 중학교 2학년 때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거짓말. 자, 음이온 가보실게요. 음이온, 원자가 전자를 얻어서 음전하를 띠게 되는 입자를 우리는 음이온이라고 부릅니다. 누가 음이온으로 변하냐면요, 비금속들이요. 자, 비금속들은요, 자, 비활성 기체를 제외하고는 다 요쪽 왼쪽 귀퉁이에 몰려 있는 거죠. 이게 오른쪽이냐? 아, 그래요. 오른쪽 귀퉁이에 몰려 있는 거죠. 자, 얘네들은요, 원자과 전자가 보통 몇 개예요? 6개 아니면 7개입니다. 그래서 전자를 하나 얻거나 2개 얻으면 8개가 채워져요. 그래서 보통은 전자를 얻어요. 뭐 하려고 얻어요? 얼마만큼 얻어요? 비활성 기체의 전자 배치를 가질 때까지 얻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산소 볼게요. 산소는요, 전자 배치가 안정 불안정, 만족해 안 만족해? 안 만족하죠? 어떻게 하고 싶어요? 전자를 얻고 싶어요, 잃고 싶어요? 몇 개요? 왜요? 전자 배치가 2, 6이니까. 아, 2개만 먹으면 딱 옥텟 규칙 8 되겠네. 그래서 산소는요, 전자를 2개 먹어서 산화이온이 됩니다. 어떻게 써요? 전자 2개 먹어서 산화이온 돼요. 전자 2개 먹어서 산화이온 돼요.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요거는요, 중학교부터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는 내신에서 쓰라 그러는 경우도 있고요. 이렇게 써놓고 맞냐 틀리냐 이런 거 많이 만족해요. 아니, 많이 물어봐요. 자, 요렇게 저거 그 빼기 2 써도 돼요. 빼기 2요? 예, 뭐요? 어디요? 그러니까 그 여기요? 얘요? 아니 그 오른쪽. 아, 이거 여기다가 뒤로 넘겨서 안 돼요. 이렇게 쓰는 거예요. 약속이에요. 이건 규칙이기 때문에 이거 뒤로 넘겨서 쓰는 거 안 돼요. 그래서 학교에 따라서 이 정도까지는 됩니다. 아이고, 이게 너무 초딩 같은데 이 정도까지는 됩니다. 이렇게 쓴 뭐 설명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림으로. 근데 그냥 이렇게 외워요. 그러니까 이렇게 쓰거나 아니면 여기까지 되거나 둘 중에 하나로만 할게요. 우리는. 돼요? 이렇게. 자, 그러면 해봅시다. 얘네들이 요놈 셋이 안정한 전자 배치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이 안정한 전자 배치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요. 전자를 잃어야 돼요. 몇 개? 2개. 얘 몇 개? 하나. 얘는? 2개. 얘는요? 3개. 그렇죠. 전자를 1개, 2개, 3개 뭐 해요? 잃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얘는요 뭐가 되고 얘가 되고요. 얘는요 얘가 되고요. 얘는요 얘가 되겠죠. 다 누구의 전자 배치를 가지기 위한 노력이에요? 누구의 전자 배치가 되기 위한 노력이에요? 비활성 기체 중에서도 누구요? 아르곤이요? 아르곤이요? 진짜 아르곤이에요? 아, 네. 네온이죠. 그렇죠? 얘네 모두 네온의 전자 배치를 아이고 한글 못 써. 가지게 됩니다. 그죠? 자, 그럼 얘네들도 안정한 전자 배치 하려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요? 자, 염소 전자 얻어요, 잃어요? 맞아요. 몇 개? 하나. 1개. 얘는요? 2개. 얘는요? 3개, 2개, 1개를 얻으면 되죠. 한글 보세요. 그냥 대충 잘 써. 니네들은 얻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P는요 3-가 되는 거고요. S는요 2-이온이 돼야 되고요. Cl은 -이온이 돼야 되죠. 다들 누구의 전자 배치를 가지기 위한 노력을 했어요? 그쵸. 얘네들이 아르곤이죠. 그래서 얘네들이 전자를 3개, 2개, 하나 얻으면 아르곤의 전자 배치가 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주기율표는 우리 이렇게 이용합니다. 자, 이제 주기율표가 이렇게 돼 있죠? 지금 보시면 여기가 1쪽이고요, 2쪽이고요, 여기가 18쪽이고요, 여기가 17쪽이고요, 여기가 16쪽이겠네요. 자, 그래서 1쪽 아이들을 우리는 뭐라고 불렀죠? 알칼리 금속이라고 불렀었죠. 자, 얘네들은요, 원자과 전자가 다들 몇 개요? 1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자를 하나를 익히기가 쉬워요. 그래서 얘네들은요, 1가의 양이온이 됩니다. 그지? 여기 있는 애들은요, 다 뭐예요? 1가의 양이온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율표를 외우고 있으면 이렇게 이온이 3개가 공짜로 외워지는 거죠. 돼요?
자, 2족에 있는 금속 원소들은요. 원자과 전자가 몇 개예요? 2개입니다. 그럼 전자 2개를 뭐 하기 쉬워요? 읽기 쉽죠. 자, 그래서 얘네들은요. 가만히 놔두면 뭐예요? 이가의 양이온이 됩니다. 자, 여기 있는 애가 누구죠? 여기 있는 애가 누구죠? 베릴륨이요. 여기 있는 애가 누구죠? 마그네슘이요. 여기 있는 애가 누구죠? 얘네들은 모두 전자를 2개 잃고 이가의 양이온이 되려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주기율표를 외워놓으면 또 3개의 이온이 추가로 공짜로 외워지시는 거죠. 됩니까? 자, 17쪽은요. 자, 할로젠 애들이었죠? 원자과 전자가 7개, 전자 하나를 얻기 쉬운 애들 1가의 은이온입니다. 그래서 여기 플로린, 염소, 브로민 그 아래 누구요? 아이오딘까지 모두 뭐예요? 1가의 음이온인 애들이고요. 여기는요. 산소, 황이죠. 밑에는 모르셔도 됩니다. 얘네들은요. 전자 2개를 얻어서 2가의 음이온이 됩니다. 그래서 주기율편 외우면 한 10개 정도의 10개 이상의 이온이 공짜로 외워지시는 거죠. 그래서 주기율표를 잘 활용하세요. 자, 그래서 이런 애들을 우리가 이가 음이온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요거 뭐 이가 이렇게 얘기하죠? 돼요, 얘들아?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딱 가운데 있으면 4 플러스 아니 4 그렇죠. 플러스 가운데 있는 애들은요. 지금 어디에 있는 애들이냐면 14족에 있는 애들은요. 원자과 전자가 4개이기 때문에 전자를 4개를 얻거나 4개를 잃는 반응이 일어나죠. 근데 4개를 얻거나 잃는 거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걔네들은 거의 이온으로 변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온이 되지 않아요. 그럼 구조는 어떻게 해요? 구조요? 그럼 걔네들은 다른 거 공유결합 하시면 돼요. 이제 뒤에. 그래서 이온은 보통 여기 있는 애들까지 뭐 하나 더 그 다음 애들까지 정도? 그 다음에 이 가운데 있는 애들은 이온으로 변하는 가능성이 적습니다. 누가 4개를 주겠어요. 그죠? 잘 안 줍니다. 자, 그래서 3시? 우리 몇 시에 시작했지? 어이구 쉬어야겠네요. 쉬었다가 합시다.